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쉽게 읽는 일이 그냥 읽는 저리입니다. 새해가 돼서 독서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독서를 할 때 뭐가 제일 필요하죠? 책. 이제 책이 필요하죠. 도서관을 많이들 좀 이용하실 텐데 생각보다 도서관에서 어떤 건 서비스들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이리님이 사놓은 이 책이 다 서점에서 산 거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 읽지도 않을 책 서점에서 사지 마시고 도서관을 이용해서 돈도 절약하고 꼭 좋아하는 책만 돈 들여서 사셨으면 해서 코로나 대시대에 스마트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사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빠밤!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뭔데? 왜 갑자기 연기를 해?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책 이음이라는 서비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회원카드로 전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에서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교통카드 같은 거네. 근데 돈은 안 들어요. 주변에 집에서 가까운 자주 이용하시는 도서관에 가시면은 이런 책 이음 카드를 만들어줍니다. 이 카드 하나만 있으면은 전국에 있는 어느 도서관을 가시더라도 별도의 절차 없이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카드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전국에서 사용이 가능하니까 좀 편리하겠죠? 저희 집에서 가까운 A라는 도서관을 가서 이 책임 서비스를 가입을 하고 다른 지역이나 먼 곳에 있는 C라는 도서관을 가서 또 이 카드를 내면은 이 A와 C라는 도서관이 이 하나의 책임 카드에 이어진다는 그런 개념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도서관 가보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오랜만에 한번 근처에 있는 도서관을 가셔서 이 책 이음 카드를 미리 발급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분증 들고 가셔야 돼요. 전국에 한 2,200여 개의 도서관에 지금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특별한 도서관이 아닌 이상은 아마 대부분 이 책 이음 카드 하나로 모든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이음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시면은 조금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스마트 도서관입니다. 직장을 출퇴근하시거나 어딘가 이렇게 길가를 좀 왔다 갔다 할 때 알 수 없는 기계가 여기에 놓여 있는 거를 보신 적이 한두 번은 있으실 거예요. 따로 도서관을 가지 않아도 이 기계를 이용해서 여기서 책을 빌리고 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말합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책이음 회원카드를 이용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요새 뭐 신용카드도 안 들고 다니는데 이 도서관 대출카드를 다 들고 다니지 않으시잖아요. 리브로피아라는 앱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도서관들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앱인데요. 카드를 리브로피아 앱에서 인증하시면은 모바일 회원증이 또 이때 나오기 때문에 이 실물 카드가 있지 않아도 스마트 도서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나는 인천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임을 받았고 출근은 양재로 한다. 근데 양재역에 뭐 스마트 도서관이 있다. 나는 이 양재 스마트 도서관을 이용할 수가 있냐? 일단은 안 되고요. 양재 도서관에 가서 이 책임 카드로 도서관을 이어 놓으셔야 그때부터 이제 스마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멀리 다니시는 분이 출퇴근하면서 스마트 도서관을 이용하시려면 한 번쯤은 그 지역 도서관을 방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스마트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방법은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 도서관에 직접 찾아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책 중에서 골라서 빌리고 반납도 이제 스마트 도서관에서 바로 하면 되는 서비스고, 책 마중 서비스는 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거나 이 스마트 도서관 안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내가 보고 싶은 책이 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리브로피아 앱에서 이 책 마중을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 스마트 도서관으로 책이 배달이 오고요. 배달이 오면은 문자나 카톡으로 메시지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천천히 시간이 여유로울 때 아무 때나 새벽에도 그 스마트 도서관을 찾아가서 책을 받으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스마트 도서관이 전철역에 있기 때문에 오며 가면서 편하게 빌릴 수 있는 것도 좋고 비대면으로 사람과 만나지 않고 빌릴 수 있는 점도 좋고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케이스로 북드라이브라는 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스마트 도서관인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지금 맥드라이브 스루처럼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책을 빌리거나 반납하는 그런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그런 게 있으시면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는 있지롱. 저희 동네 운 좋게 그게 하나 있어가지고 저희 부부는 주로 북드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구가 아닌 다른 구에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받아서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마중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도서관이 어느 도서관이랑 연결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도서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동네 스마트 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도서관에 책을 갖다 놓는 것까지가 약 3일이 걸리고요. 그리고 며칠 동안 안 가져가게 되면 취소가 돼서 다시 회수가 되긴 합니다. 책이 와 있는 다음에 3일 정도 있다가 가져가면은 음. 그 3일 정도는 그 내가 대출 기간에 포함이 안 되는 거야? 늦게 갈수록 이익이네. 그럼 빨리 책을 못 보잖아. 어차피 내가 봤을 때 당일날 가져와도 안 읽을 것 같은데. 다음으로는 이제 야간 대출이 있는데요. 스마트 도서관이 없는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빌릴 수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 대출이라는 서비스도 있는데요. 역시 리브로피아 앱을 통해서 야간 예약을 신청을 해 놓으시면은 도서관에 있는 무인 대출에게 책이 맡겨지고 퇴근하셔서 도서관을 방문하셔서도 책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예요. 지역이나 도서관마다 무인 대출기가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는 저희도 다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스마트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 도서관도 있을 거고 스마트 도서관이 없지만은 이런 야간 예약을 이용할 수 있는 무인 예약 대출기가 있는 도서관도 있을 거고 그런 거는 이제 본인 지역의 도서관이 확인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호 대차 서비스인데요. 우리 동네 도서관이 너무 작아. 아니면 책이 너무 조금밖에 없어. 라는 핑계로 책을 살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른 근처 도서관에 있는 도서들을 검색해서 그거를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도서관에서 편리하게 빌려볼 수 있다는 거죠. 책 마중은 스마트 도서관으로 가져다 주는 걸 말하는 거고 상호 대차는 도서관에서 도서관으로 책을 가져다 주는 서비스예요. 학창 시절에 보면 책을 사기는 좀 뭐하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은 항상 대출 중이고 억지로 막 그 도서관 찾아갈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끼리 하는 서비스는 아니고 시, 아니면 구 이런 지역 안에서 자기가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에 연결된 도서관에 한해서 이 상호 대차 서비스를 또 역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어떤 도서관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이 또 필요합니다. 이런 상호 대차 서비스를 이 지역에 하나인 게 아닌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책 받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다른 도서관에 있는 책을 저희 도서관으로 받아보는 서비스예요. 다만 이거는 유료입니다. 5,000원 정도의 그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지원금이 좀 나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00원 미만의 비용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신의 지역이 책받아 서비스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 확인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반납은 반납도 내 돈 내야 되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책받아 홈페이지를 본문에 링크에 달아놓을 테니까 그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런 상호대차 서비스 중에 책 나래 서비스라고 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분들이 책을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런 것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홈페이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첫 번째, 남이 내가 보려던 책을 빌려갔다. 이게 문제일 때는 일단 그 빌려간 대출 중이라고 떠있는 그 책을 눌러서 예약하기를 누르시면 그 사람이 반납하자마자 저한테 연락이 오고 제가 우선순위를 가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 도서관에는 책이 많지 않은데요? 내가 읽고 싶은 책은 없는데요? 할 경우에는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청이 되고 우선순위를 가져서 저한테 연락이 오니까 그 도서를 바로 빌려볼 수도 있고요. 오, 짱이죠? 그리고 원래 대부분 책을 빌리면 2주 정도의 시간을 줘요.
그래서 2주 후에는 반납을 해야 되고 연체가 되면 며칠 동안은 빌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너무 2주가 짧아요 하는 경우에는 1주 반납 연기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돈 주고 책을 사지 않고 아 그게 포인트야? 돈 주고 책을 안 돈 주고 사. 책을 사지 않는 게 포인트야. 이 리브로편에서 역시 그 자기 동네 도서관을 인증을 하시면은 그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이북이라든가 무료 오디오북들을 좀 이용하실 수 있고요. 인증되어 있는 도서관이 많을수록 이용할 수 있는 이북의 종류들이 좀 더 다양해지겠죠. 자동으로 반납이 돼요. 몰랐지? 자동 반납은 몰랐어. 근데 이 앱 자체에서는 뷰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북을 좀 보시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보문고 앱을 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들이 잘 모르고 있는 도서관 서비스 이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이미 알고 계신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준비를 했고요. 제가 원래 이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리가 책을 좀 덜 사고 좋은 도서관 생활을 하고자 했습니다. 막상 이용해보니까 좋긴 좋았어. 좋긴 좋았는데 결국 드는 생각이 뭔지 알아? 아 책을 사야 되네. 도서관 책이니까 내가 여기다 메모도 못하고 밑줄도 못 치니까. 그래, 밑줄 못 치는 거는 그렇지만 되게 별로인 책까지 살 경우가 있잖아. 아 난 타율이 높아. 아, 내가 산 책 중에 후회한 책 별로 없어. 나 정리하고 싶어. 돈 아깝게 책 많이 사지 말고 그걸로 깎아 사 먹으세요. 도서관에서 책을 미리 보고 많이 읽은 다음에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소장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사는. 지금은 많이 못 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총각분들은 그냥 사세요. 결혼하기 전에 사야 돼. 야 결혼하면 못 사. 사. 서점을 꼭 가야 된다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도서관만의 또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즐겨보시고 간 김에 책도 빌려보시고 학창 시절에 내가 저기 앉아서 그런 느낌이 있었지. 나는 쪽지 못 받았는데 내 친구들은 좋아한다는 쪽지 좀 받더라. 이런 그 추억에 잠기려고 원래 도서관에 가는 거야. 너 쪽지를 못 받았어? 쪽지 이런 거 있잖아. 사각사각 소리가 나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책장 넘기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막 이런 거. 책자 넘기는 소리가 시끄러우시면 여기 껌딱지 책갈 사장님 보고 계시나요? 저희는 AS도 해드려요.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도서관이 문을 잘 안 열거나 좀 운영 시간을 좀 단축해서 좀 아쉽죠. 빨리 좀 코로나가 종식돼서 서점이랑 도서관 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도서관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코로나 중에도 쉽게 읽고 그냥 읽으세요. 안녕. 안녕.